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온갖 부조리와 모순을 찾아내어 낱낱이 파헤치고 비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들으면 들을수록 뒷목을 찾게 만드는 대한민국 법의 거대한 모순이자 코미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했는데 전과자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이 황당한 문장에 대한민국에서는 버젓이 합법적인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파헤쳐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이런 사회에 썩은 환부와 부조리를 날카롭게 꼬집고 여러분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진실을 알리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범죄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버린 이 기막힌 법의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거대한 하나의 전산 시스템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법이라는 것은 이 거대한 시스템이 오류 없이 그리고 억울한 사람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운영체제이자 규칙입니다. 수많은 논리와 규칙으로 짜여진 이 코드들이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사회의 정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형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 즉 버그가 하나 존재합니다. 마치 수십 년간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낡은 코드를 마주한 것처럼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방치되어 온 법안. 그것이 바로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낡은 것을 넘어서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이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선량한 시민들을 핍박하는 무기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범죄자나 사기꾼들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법을 휘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의 취지마저 악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의 원래 목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민감한 병력이라든가 가슴 아픈 가정사 또는 오래전 이미 법적인 죗값을 모두 치른 과거의 실수 같은 것들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퍼뜨려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마녀사냥을 막겠다는 매우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가십거리 삼아 떠드는 잔인한 대중의 속성으로부터 연약한 개인을 지켜내겠다는 명분은 당시로서는 무척이나 훌륭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보통신망이 눈부시게 발달하며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금 이 선의의 법안은 완전히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흉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법이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약자의 잊힐 권리가 아니라 범죄자의 감추고 싶은 범죄 사실을 보호하는 거대한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끔찍한 사례는 바로 중고거래 사기나 대규모 온라인 투자 사기 혹은 전세 사기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설치는 피해자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거래 커뮤니티나 SNS, 인터넷 카페의 사기꾼의 악랄한 수법과 계좌번호 일부 혹은 주의하라는 간절한 경고성 글을 올립니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이며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피해자는 경찰서로부터 등기 우편이나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기가 막힌 통보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에게 사기를 치긴 했지만 그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떠벌려서 나의 숭고한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당신을 처벌해달라는 이적 반하장도 유분수인 상황 앞에서 피해자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사기꾼은 뻔뻔하게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조사를 미루며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피해자는 당장 형사사건의 피해자, 신분이 되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 했을 뿐인데 졸지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창 감수성 예민하고 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중고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혹한 학교, 폭력 뉴스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만약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학교에서 끔찍한 물리적,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해자는 진심 어린 반성은커녕 부모의 재력이나 권력을 믿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심지어 버젓이 명문대에 진학해 뻔뻔하게 과거를 세탁하려고 합니다. 억울함에 사무쳐 피를 토하는 심정의 피해자, 부모가 인터넷에 가해자의 만행을 폭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고소장이 집으로 날아옵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던 부모는 졸지에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당장 내리지 않으면 절대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2차, 3차로 협박하고 결국 피해자는 피눈물을 머금고 폭로 글을 삭제한 뒤 가해자에게 고개를 숙여 합의를 애원해야 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꽉 막힌 출근길 도로를 뚫고 직장에 나가 묵묵히 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에서도 이 악법의 마수는 깊숙이 뻗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했는데 수개월째 월급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고의로 폐업한 뒤 잠적해버린 악덕업주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보란듯이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새로운 번듯한 가게를 차려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닙니다. 분노한 직원들이 그 가게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 악덕업주는 콧방귀를 끼며 대리인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형사고소합니다. 임금체불이라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국가의 형벌권이라는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여유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당장 내일의 생계와 가족의 생존이 막막해진 직원들은 오히려 수사기관을 불려다니며 조사를 받는 피말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벌을 받는 세상.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당이나 병원, 각종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리뷰 문화조차 이 법 앞에서는 심각하게 위축됩니다. 병원에서 심각한 의료사고를 당하거나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인 식당을 경험한 소비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리뷰로 남겨도 해당 병원장이나 업주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합니다. 포털 사이트들은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업주가 신고만 하면 일단 소비자의 진실한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해버립니다. 결국 다음 소비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를 차단당한 채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되고 악덕 업체들은 거짓된 평점을 유지하며 부당한 이득을 계속해서 취하게 됩니다. 정보의 투명성이 생명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법은 시장의 작용마저 철저하게 마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형법 제310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 조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예외 조항이 있으니 공익을 위한 폭로는 보호받을 수 있고 따라서 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기계적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현실의 참혹함을 전혀 모르는 서류 더미에 파묻힌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고 낯선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차가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다는 몇 줄의 글이 100% 오로지 타인과 사회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비방의 목적은 단 1%도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나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그래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 작은 감정적 표현이나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해버리게 일쑤입니다. 기나긴 법적 공방 속에서 겪게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옥죄어오는 압박감,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해야 하는 시간적 손실, 그리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오롯이 진실을 말한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이 가혹한 과정 자체가 이미 범죄자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사적제재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대한민국 밖으로 눈을 돌려 국제사회의 시선을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기형적인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국제연합, 즉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진실을 말한 행위를 형벌로 다스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즉각 폐지하라고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권력자나 범죄자들의 진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명백한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누군가가 한 말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절대적인 방어 수단이 됩니다. 설령 그 진실한 폭로로 인해 누군가의 치부가 드러나 개인적인 손해나 평판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 간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하여 경찰서에 가두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이라는 빨간 줄 즉 전과 기록을 남길 형사범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대한민국만이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며 진실을 감추고 싶은 위선자들과 흉악한 범죄자들의 알량한 기분과 허구의 평판을 지켜주기 위해 상처 입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들어내는 도덕적 해이, 이른바 모럴 해저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신뢰, 자본을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리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타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도 어차피 내가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떠들고
다니면 너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는 뻔뻔한 오만함이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려 했던 수많은 미투 운동의 성폭력 피해자들도, 거대 기업의 비리나 직장 내 괴롭힘을 목숨 걸고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도,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의 끔찍한 실체를 세상에 알리려는 탈퇴자들도 모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 앞에서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며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고 발각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합당한 형벌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여 입을 막을 궁리부터 한다는 이 끔찍한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 법체계가 얼마나 범죄자, 친화적이고 기형적으로 일그러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고 남의 인생을 짓밟은 자들이 자신의 더러운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수치스럽고 억울하다며 국가의 형벌권 뒤에 비겁하게 숨어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 역겨운 내로남불의 고리를 우리 세대에서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진정한 명예란 진실을 강제로 감추고 타인의 입을 억지로 틀어막아서 지켜지는 가짜 포장지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이 진짜 명예입니다. 사기, 폭행, 착취와 같은 범죄 사실을 폭로당하는 것은 애초에 그들에게 훼손될 명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말로 선량한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병력 등이 부당하게 노출되어 진짜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우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충분히 해결될 일입니다. 진실을 부르짖는 선량한 자의 입에 족쇄를 채우고 범죄자들의 과거 세탁과 신분 상승을 합법적으로 돕는 이 끔찍한 악법은 단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되어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만들어내는 기막히고 참담한 현실을 들으시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 흘리신 분을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 자신이 진실을 알고 있고 또 말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침묵을 강요받아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으신 소중한 경험과 이 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들을 영상 아래 댓글란에 자유롭고 상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일 때 비로소 낡고 썩은 법의 토대를 허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교묘하게 숨어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위선과 내로남불을 끝까지 추적하고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그동안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상식과 도리가 통하는 사회,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지 않는 진정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전선에서 발로 뛰며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과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